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조금은 생소한 차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차량이냐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C350E 차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GLC 350E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가 이미 작년에 출시를 해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시된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C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현재 제가 타고 있는 C350E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C350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요. C350E는 기본 C클래스보다 일단 옵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 왼쪽 부분부터 보게 되면 기본적인 구성은 C클래스와 똑같아요. 아무래도 바디 자체는 C클래스와 동일한 바디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도 빠져 있고 열선 시트만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3단계, 그리고 기본 시트 포지션도 C클래스와 조작 버튼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여기 버튼들도 C클래스와 창문, 그리고 문 잠그고 여는 버튼과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까지도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제 트렁크 버튼이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이 왼쪽 버튼, 이 왼쪽 버튼이 바로 주유구 열림 버튼입니다. 이제 벤츠 차량은 타보신 분들이나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유구 열림 버튼이 원래 따로 없어요.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GLC 350E도 그랬지만 지금 C350E 모델도 지금 이렇게 주유구 열림 버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유구 열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주유구가 열리게 되는데,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기다리세요, 탱크 감압 중이라고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탱크가 감압되었습니다, 재급유 준비됨, 이렇게 계기판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원래 기본 차량들은 당기게 되면 바로 주유구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탱크를 감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유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감압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연료 탱크 안에 유증기 같은 안 좋은 공기들이 있잖아요. 그 공기들을 모두 연료 호스를 통해서 빼내고 나야만 그때 이제 주유구가 열려서 주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차량들이랑은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주유구가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방금 보신 것처럼 한 1분 안에 주유구는 모두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 차량을 고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왼쪽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부분에 원래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죠. 일단 여기 왼쪽 두 개 버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버튼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이 C350E 차량에는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C클래스에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C350E에는 반자율 주행이 기본 적용이에요. GLC 350E와 같은 방식의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E클래스나 S클래스, CLS와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핸들 모양은 핸들 조향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이 알아서 핸들 조향을 하게 되고, 그 옆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까지 해주게 되는 이 반자율 주행,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꺼져 있으면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은 주차 감지 센서를 끄는 버튼,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적용입니다. C350E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안개등과 헤드라이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P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있고 왼쪽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에 놓게 되면 오른쪽 리어 램프에만 불이 들어오고,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 리어 램프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길에 잠깐 정차했을 때 내 차가 오른쪽에 있다 혹은 왼쪽에 있다를 이제 후방 차량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등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뭐 거의 쓸 일은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핸들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핸들에서 특이한 부분은 C3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AMG 라인의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현재 핸들이 D컷 핸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진데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AMG 차량도 아닌데 D컷 핸들을 넣어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뭐 좋은 만족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또 그로 인해서 열선 핸들은 빠져 있습니다. 열선은 따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핸들은 전동으로 위아래 앞뒤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시와 9시 방향은 타공 가죽 핸들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을 높여주고 담배 줄도 조금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버튼부터 보게 되면 뭐 홈 메뉴 눌러서 가운데 트리 컴퓨터나 다양한 메뉴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뒤로 가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오른쪽에는 뭐 볼륨 조절과 통화 받고 끊고 음성으로 명령어 얘기하면 해당 메뉴로 넘어가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버튼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18년식 C클래스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C클래스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C클래스는 19년식 C클래스라 이제 핸들이 CLS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터치 컨트롤 패드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18년식 C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C클래스이기 때문에 핸들 디자인도 다르고 외관 디자인도 19년식의 C클래스가 아니에요. 이제 구형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C클래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기판에 대한 메뉴를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 기본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어요. 좌우에 있는 클러스터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가운데 있는 화면에 대한 메뉴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일단 가장 오른쪽 위에 레디라고 쓰여져 있는 건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과 전기 모터 이 두 가지 동력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시동을 거의 안 건 것처럼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시동을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현재 걸려 있다라는 걸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저 레디 버튼은 시동이 걸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차량은 또 이렇게 4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작동 모드가 현재 하이브리드 모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작동 모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 차가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쓰고 급가속을 하거나 뭐 힘이 필요한 고속에서는 전기 모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도 깨워서 가솔린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순수 전기만을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는 135km까지 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세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터리 양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현재 배터리 양이 만약에 50%인데 거기서 이 세이브 모드를 켜게 되면 50% 미만으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차지 모드가 있어요. 현재 차지 모드가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배터리 잔여량이 99% 거의 완충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지 모드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차지 모드는 어떤 거냐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은 이제 3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플러그를 꽂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생제동, 주행하면서 충전이 되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같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이 차지 모드입니다. 차지 모드는 이렇게 차지 모드에 놓고 세어만 놔도 충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지 모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차지 모드는 또 100% 가솔린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제일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전이 된다 라는 게 또 차지 모드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20km 하고 플러그 표시되어 있는 건 현재 전기로만 순수 20km를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충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충이 되게 되면 전기로만 2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회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들 조향 어시스트예요. 이걸 끄면 사라지고요. 네, 스티어링 파일럿이라고 하죠. 이걸 끄면 사라지고 다시 켜면 핸들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바뀌면 반자율 주행이 잘 되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 C는 컴포트 모드의 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도 5가지의 다이나믹 셀렉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가솔린 엔진이 켜졌죠. 그래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이렇게 가솔린 엔진이 깨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홈 메뉴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메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메뉴에는 선택된 출발 시간 없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한번 눌러보면 여기 A 변경이 있고 B 변경, C 변경, 이렇게 A, B, C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차량에는 이제 사전 온도 설정 기능이라는, 미리 온도를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3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계기판에서 미리 시간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12시 반에 약속이 있다 하면 여기서 12시 반에 이제 시간을 맞춰 놓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 놓게 되면 12시 반이 되면 이제 에어컨이 켜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시원하게 차량을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의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신기한 부분은 여기서 최대 충전 전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8A, 10A, 13A 최대 전류까지, 대부분 최대 전류로 해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전류의 양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류의 양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 전류로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풍구 디자인은 뭐 기본 C클래스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제 중간에서는 온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처음 보는 버튼이 있어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지금 보이시죠? 이 버튼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빨간불도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뭔 기능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기판에서 사전온도 설정 기능, 그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공조장치를 또 한번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쭉 돌려보면 여기 승차전 실내온도 조절 또 있죠. 승차전 실내온도 조절, 키 이용, 그리고 출발 시간 이용,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키로도 사전에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키는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이 차 근방에 있어야만 스마트 키를 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키의 이 열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전에 에어컨을 사용했으면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고요. 히터를 사용했으면 차 안에 히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켜놓는다 라는 거고요. 이건 GLC 350E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 이용은 방금 제가 세팅해놨던 그 계기판에서 출발 시간 이용하는 걸 지금 운전석만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차량 전체를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아까 주황색 불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꺼볼게요. 이걸 끄면 주황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이 나와 있는 건 내가 미리 사전에 온도를 설정해 놨구나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보세요. 키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끄면 주황색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사전 온도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로도 사전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식, 첫 번째 스마트키, 두 번째 계기판, 세 번째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이 차의 사전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이 차만의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직 CD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내비를 거치해서 쓰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디오, 미디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너지 흐름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이게 차지 앤 드라이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잔여량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99% 거의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배터리, 수납 공간 여러가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이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빙 모드 5가지 바꾸는 버튼과, 그리고 C350E에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요거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S클래스 CLS에서만 보던 바로 그 기능인데 C350E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차량 상승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C350E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서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승차감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인지. 그래서 C350E에도 S클래스와 같은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작동 모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작동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이 바로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볼륨 조절과 전원 버튼, 터치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도 C클래스의 에어 서스펜션 이거 기본 적용이에요. C350E는 옵션으로 넣은 게 아니라 기본 적용입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와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 C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정말로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핸들 열선이 빠져 있다 라는 거 말고는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츠 C클래스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C350E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4륜구동은 아니고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년식 C클래스가 아닌 18년식 C클래스다 라는 부분, 그래서 핸들 디자인이 다르고 앞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된 C클래스와 또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량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차량 염두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